심해요. 그런 징후는 없는데요. 민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봅니다. 그럴 리가 분명히 지난주에는 옥수는 당황했지만 곧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너는 이제 어미도 버리는구나.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옥순이 절규합니다. 내가 그렇게 컸구나. 40년 동안 너를 키웠는데 오늘도 인생 이야기 함께 나눠요.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지금 꼭 눌러주시면 당신에게 기적 같은 하루가 찾아올지도 몰라요.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담장 너머로는 아파트 단지가 보입니다. 이 집에서 혼자 살고 있는 정옥수는 75세, 퇴직한 초등학교 교장입니다. 한때는 교직원들 사이에서도 무서워할 정도로 냉철하고 지적이었던 그녀였지만 요즘 들어서는 뭔가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 7시, 옥수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밥을 2공기나 짓고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면서도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내가 뭘 하려고 했지? 하며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평소라면 절대 그럴 리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설탕통을 열어 소금을 넣으려 하기도 하고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는 그대로 다른 일을 하기도 합니다. 8시쯤 되자 옥수는 혼자 밥상을 받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숟가락을 들다가 갑자기 멈춰서서는 나 아침 먹었나? 하고 중얼거립니다. 분명히 지금 막 차린 밥상인데도 말이죠. 그러더니 다시 부엌으로 가서 밥을 또 짓기 시작합니다. 가스레인지 앞에서 우두커니 서 있다가 물이 끓는 소리에 놀라며 어머, 내가 뭘 하고 있었지? 하고 당황스러워합니다. 오전 10시쯤 아들 민호가 아내 지혜와 함께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48세의 지방 공무원으로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은 있지만 아내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입니다. 지혜는 42세로 말투는 항상 공손하지만 계산적인 면이 강합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 안부를 확인하러 오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혜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합니다. 옥수는 현관에서 나와 두 사람을 맞이하는데 갑자기 민호를 보며 당신 누구세요? 하고 물어봅니다. 민호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엄마, 나 민호예요. 아들하고 말하자 옥수는 한참을 빤히 쳐다보다가 맞다. 우리 민호구나. 미안해하며 머리를 극적입니다. 지혜는 그런 옥순을 보며 민호와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옥수는 계속해서 이상한 행동들을 보입니다. 방금 전에 차를 우려서 나눠줬는데도 5분 후에 차 한 잔 드릴까요? 하며 또 주전자를 들고 일어섭니다. 민호가 엄마 방금 주셨잖아요 하고 말하자 옥수는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하며 당황스러워합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민호에게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엄마 저 벌써 결혼했잖아요. 지혜가 제 아내고 결혼한 지 15년 됐어요. 하고 설명하자 옥수는 지혜를 빤히 쳐다보더니 그랬지. 어머, 내가 왜 이러지? 하며 멋쩍게 웃습니다. 지혜는 옥순의 손을 잡으며 괜찮으세요,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하고 다정하게 말하지만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옥수는 또 다른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TV 리모컨을 들고 에어컨을 켜려고 하고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도 내 안경 어디 갔지? 하며 찾아 헤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가 현관문 앞에 서서 멍하니 있기도 하고 전화가 울리면
TV 리모컨을 귀에 대고 여보세요? 하고 받으려 하기도 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옥수는 또다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분명히 아침을 먹었는데도 아직 아침을 안 먹었는데 하며 다시 밥을 차리려 합니다. 냉장고에서 같은 반찬을 계속 꺼내놓고 밥그릇을 여러 개 놓아두기도 합니다. 지혜는 재빨리 어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하며 부엌으로 향하면서 민호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여보, 이젠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어머니 혼자 두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가스불도 그렇고. 민호는 어머니가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불을 켜둔 채 딴 생각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게. 요즘 나도 좀 무섭더라.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어. 지혜는 더욱 목소리를 낮춥니다. 이젠 어머니도 편하셔야죠. 전문 시설이 낫잖아요. 요양원 같은 곳에서 제대로 케어받으시는 게.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래. 알아봐야겠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하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옥순이 듣지 못하도록 더욱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혜가 말합니다. 응, 치매 전문의한테 한번 데려가 보자. 점심을 먹는 동안에도 옥순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됩니다. 반찬을 먹다가 갑자기 이거 누가 만들었지? 하고 묻거나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도 맛이 어때? 하며 지혜에게 묻기도 합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무언가 생각에 잠기는 모습도 자주 보입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옥수는 홀로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그녀는 침실로 가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낡은 앨범들과 편지들,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옥수는 앨범을 꺼내 들고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나타납니다.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첫 발령을 받았을 때의 모습, 남편과의 결혼 사진, 신혼여행 사진들, 민호를 임신했을 때의 사진, 민호가 돌잔치를 할 때의 모습들이 차례로 나타납니다. 옥수는 각각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이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우리 민호가 이렇게 클 줄이야. 그런데 이상합니다. 낮에 보여준 멍한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옥순의 눈빛이 또렷하고 맑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입니다. 사진 속 민호의 어린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기도 하고 남편과의 사진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옥수는 앨범을 덮고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냅니다. 거기에는 오늘 있었던 일들이 또렷한 글씨로 빠짐없이 적혀 있습니다. 민호와 지혜가 나눈 대화 내용까지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양원 얘기 꺼냄, 치매 전문의 언급, 위험하다고 판단 등의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옥수는 펜을 들어 오늘 날짜 아래에 새로운 내용을 적어 내려갑니다. 본격적인 연기 시작. 예상대로 반응함. 계획 1단계 성공. 그녀의 손글씨는 전혀 떨리지 않고 또렷합니다. 40년간 교단에서 칠판에 글씨를 써온 손의 힘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옥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깁니다. 낮에 보인 혼란스러운 모습들은 모두 연기였습니다. 숟가락을 화분에 넣는 것도, TV 리모컨으로 전화를 받으려는 것도, 아들의 이름을 헷갈리는 것도 모두 계획된 행동이었습니다. 40년을 교단에 서면서 아이들 연기하는 거 다 봐왔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옥수는 자신만의 작은 복수극이 시작되었음을 느끼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날 밤 옥수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옥순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낮에 민호와 지혜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요양원, 치매 전문의, 위험하다는 판단. 모든 것이 예상했던 수순이었지만 막상 직접 듣고 보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일부러 이상한 행동들을 섞어가며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세탁기에 세제 대신 설탕을 넣으려 하기도 하고 신문을 거꾸로 펼쳐 읽는 척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연기 실력을 더욱 자연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민호가 혼자서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고 뭔가 고민이 많은 듯 했습니다. 옥수는 현관에서 민호를 맞으며 우리 아들이 왜 혼자 왔지? 며느리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엄마, 지혜는 집에 있어요. 오늘은 제가 혼자 왔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민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옥수는 일부러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차 한 잔 드릴까? 하고 물어보고는 부엌에 가서 찻잔을 꺼내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내가 뭘 하려고 했지? 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민호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병원? 왜? 아픈 데 없는데. 옥순이 순진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그게 요즘 엄마가 좀 많이 힘들어 보이셔서요. 건강검진도 받을 겸 해서요. 옥수는 민호의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그럼 언제 갈까? 민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내일 제가 모시고 갈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옥수는 민호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마도 지혜에게 병원 일정이 잡혔다고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떠난 후 옥수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생전에 사용하던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교직에 있을 때 회의 내용을 녹음하거나 강의 준비를 할 때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옥수는 녹음기를 꺼내 들고 전원을 켜봤습니다. 다행히 아직도 작동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옥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녹음기를 테스트해 봤습니다.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는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예상했던 대로 민호와 지혜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을 같이 먹자며 음식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옥수는 기뻐하는 척하며 어머, 고마워라. 우리 며느리가 참 잘해주네 하고 말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옥수는 계속해서 이상한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같은 반찬을 계속 집어먹거나 이미 다 먹은 그릇에서 또 떠먹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민호와 지혜는 그런 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병원에 가시기로 했죠?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병원? 왜 병원에 가? 옥순이 깜빡한 척하며 물어봤습니다. 민호가 엄마,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강검진 받으러 가기로 했다고요. 하고 설명하자 옥수는 아,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하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저녁을 마친 후 옥수는 일찍 방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피곤하네. 먼저 들어가서 쉴게. 그렇게 말하고는 방문을 살짝 열어둔 채 침대에 누웠습니다. 실제로는 전혀 잠들지 않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민호와 지혜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실에서는 두 사람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수는 미리 준비해둔 녹음기를 켜고
방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완전히.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예전의 엄마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는 정말 안 되겠어. 지혜가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유산 정리 안 하면 어머니 돌아가신 후 골치 아파요. 치매잖아요. 판단 능력 없잖아요. 옥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대화였지만 직접 듣고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민호가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좀 그렇지 않나? 여보, 현실을 봐야죠. 어머니 상태가 이런데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어요. 우리 형편도 어렵고. 알았어요? 유원장부터 확인해 봐야 해요. 유원장이 있긴 한가? 있을 거예요. 어머니 같은 분이 안 만들어뒀을 리 없어요. 어디 숨겨뒀는지 찾아봐야 해요. 옥수는 녹음기를 꽉 움켜쥐며 두 사람의 대화를 계속 들었습니다. 지혜의 목소리에서는 냉정함과 계산적인 면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여보, 내일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서 받아야 해요. 치매 진단서가 있어야 나중에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무슨 말이야? 유언장 같은 거 무효화할 수 있잖아요.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거라고 하면요. 민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일단 내일 병원부터 가보자. 그리고 어머니 방에서 중요한 서류들 미리 찾아둬야 해요. 통장이나 부동산 서류, 유언장 같은 것들 말이에요. 두 사람의 대화는 30분 정도 더 계속되었습니다. 옥수는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녹음했습니다. 보험금 이야기, 집 처분 이야기, 요양원 비용 이야기까지 그들의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지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사실상 우리가 모든 걸 관리해야 해요. 어머니는 이미 판단 능력이 없으신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두 사람이 떠난 후 옥수는 녹음기를 끄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민호가 그 대화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4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옥수는 녹음기를 다시 들어보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음질도 선명하고 대화 내용도 명확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획 2단계 시작. 결정적 증거 확보. 예상보다 더 노골적임.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옥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음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서도 연기를 계속해야 했고 동시에 더 많은 증거들을 수집해야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병원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더욱 치밀하고 체계적인 연기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젯밤 녹음한 민호와 지혜의 대화는 그녀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옥수는 의도적으로 옷을 이상하게 입기 시작했습니다. 스웨터를 거꾸로 입고 양말도 서로 다른 색깔로 신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도 한쪽만 빗었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고 화분에 가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밥을 심어야지. 그래야 밥이 자라지. 옥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화분 여기저기에 숟가락으로 구멍을 팠습니다. 9시쯤 민호가 어머니를 모시러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옥순의 모습을 본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옷을 거꾸로 입으셨어요? 옥수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며 거꾸로 이게 맞는 거 아니야? 하고 순진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TV 앞으로 가서 리모컨을 들고 벽을 향해 버튼을 눌렀습니다. TV가 안 켜지네. 옥순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민호는 당황스러워하며 엄마 TV는 저쪽에 있어요. 하고 말했지만 옥수는 계속 벽을 향해 리모컨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리모컨을 귀에 대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며 전화를 받는 신용을 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옥순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창문을 내리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며 안녕하세요. 저 알아보세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민망해하며 창문을 올렸지만 옥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창문을 닫아? 인사해야지. 병원에 도착해서도 옥수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접수대에서 저 결혼 언제 해요? 하고 간호사에게 물어보거나 대기실에서 다른 환자에게 우리 딸이에요? 하며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민호는 계속해서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며 어머니를 달래야 했습니다. 의사와의 상담에서 옥수는 완벽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의사가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하고 물어보자 5월? 아니 12월? 하며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대통령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박정희? 하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간단한 계산 문제에서도 일부러 틀렸습니다. 2 더하기 3은 얼마죠? 라는 질문에 7? 하고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인지검사를 받는 동안에도 옥수는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시계 그리기에서는 일부러 숫자를 잘못된 위치에 적었고 단어 기억하기에서는 방금 들은 단어들을 모두 다른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40년간 교육자로 일하며 쌓은 지적 능력을 역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민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옥수는 거실에서 이상한 행동을 계속하는 척하면서 민호의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여보, 정말 심각해. 의사 말로는 중등도 치매 증상이래.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네. 지혜의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럼 이제 법적으로도 판단 능력이 없다는 게 증명된 거네요? 응, 진단서도 발급받았어. 옥수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의 연기가 너무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가 저녁 준비를 한다며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회사 야근이 있다며 먼저 떠났고 지혜와 옥순만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옥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옥수는 더욱 과장된 행동을 보였습니다.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이거 뭐예요? 하며 숟가락을 쳐다보거나 김치를 집어먹고는 이거 왜 이렇게 매워? 하며 놀라는 척했습니다. 지혜는 그런 옥순을 보며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으세요. 어머니 하며 다정하게 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투가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혼자 사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옥순이 왜요? 나 혼자 잘 살고 있는데 하고 반응하자 지혜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어머니, 본인이 어떤 상태신지 모르세요? 오늘 병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시죠? 옥수는 순진한 표정으로 병원에 갔나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지혜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사람도 아니야, 정말. 지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옥수는 모든 것을 다 들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지혜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옥수는 미리 준비한 녹음기를 켜고 부엌 근처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언니 나야. 어머니 일로 전화했어. 응, 오늘 병원에서 치매 진단 확정됐어. 이제 법적으로 판단 능력 없다는 거 증명됐지. 뭐, 유 원장? 당연히 찾아봐야지. 이런 상태에서 쓴 거면 무효로 만들 수 있을 거야. 옥순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의 본성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도 확인해 봐야 해. 생명보험, 건강보험 다 말이야. 응, 알았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게. 전화를 끊은 지혜는 옥순에게 돌아와서 다시 다정한 척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앞으로 자주 와서 도와드릴게요.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옥수는 고마워요. 며느리하고 순진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지혜가 떠난 후 옥수는 즉시 조카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은 30세로 시골에서 가끔 옥순을 찾아와 안부를 묻는 착한 조카딸이었습니다. 서윤아, 이모야. 이모,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옥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혹시 요즘 공증사무소 아는 데 있니? 공증사무소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응, 좀 급한 일이 생겼어.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다음 주에 이모 좀 만나러 올 수 있을까? 서윤은 이모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진지함을 느꼈습니다. 네, 이모. 제가 주말에 갈게요. 공증사무소도 알아봐 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옥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반격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수첩을 꺼내 오늘의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획 3단계 시작. 치매 진단 확정. 지혜 본성 드러남. 서윤에게 도움 요청. 반격 준비 완료. 옥수는 녹음기에 저장된 지혜의 전화 통화 내용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진짜 싸움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주말이 되자 지혜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민호가 골프를 치러 나간 사이 지혜는 홀로 옥순을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어머니를 돌보러 온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집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지혜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TV를 끈 상태에서 화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어머니, TV가 꺼져 있어요. 하고 말하자 옥수는 응? 소리가 안 들리네. 하며 리모컨으로 벽을 향해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혜는 그런 옥순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라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누워서 쉬세요. 제가 청소 좀 할게요. 옥수는 순순히 침실로 들어갔지만 문을 살짝 열어둔 채 지혜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지혜는 옥순이 침실로 들어가자마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지혜가 한 일은 옥순의 서재를 뒤지는 것이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가며 중요한 서류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통장, 부동산 서류, 보험증서 등을 찾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은행 통장이 이렇게 많아? 지혜가 혼잣말을 하며 통장들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이게 다 얼마야? 옥수는 침실에서 지혜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며 녹음기로 그 순간들을 기록했습니다. 지혜가 서류를 뒤지며 하는 말들, 감탄사들까지 모두 녹음했습니다. 지혜는 계속해서 집안 곳곳을 뒤졌습니다. 옥순의 화장대, 옷장, 심지어 부엌 찬장까지 샅샅이 뒤져가며
유 원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옥순의 침실 옷장 맨 위쪽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지혜가 봉투를 열어보니 유 원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훑어보던 지혜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유 원장에는 모든 재산을 민호에게 물려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야. 유 원장 찾았어. 응, 모든 재산이 민호 앞으로 되어 있어. 그런데 문제가 있어. 날짜가 3년 전이야. 응, 맞아. 치매 진단받기 전에 쓴 거라서 유효할 수 있어. 옥수는 지혜의 전화 내용을 들으며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그 유 원장은 일부러 지혜가 찾을 수 있는 곳에 둔 가짜였습니다. 진짜 유 원장은 따로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지혜의 전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새로 유 원장을 써야 할 것 같아. 어머니 상태로는 직접 쓰실 수 없으니까. 응, 알겠어. 민호 도장 가져와서 대신 써주면 되지. 옥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 원장 위조까지 계획하고 있다니 예상보다 훨씬 악랄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도 확인해 봤는데 생명보험이 꽤 커. 수혜자가 민호로 되어 있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바꿔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머니 상태로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 지혜는 전화를 끊고 다시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민호의 도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어릴 때부터 이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도장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과연 지혜는 옥순의 서재 서랍 깊숙한 곳에서 민호의 옛 도장을 찾아냈습니다. 있다. 지혜가 작은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 소리가 났습니다. 지혜는 깜짝 놀라며 재빨리 도장을 주머니에 넣고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옥순도 재빨리 녹음기를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민호였습니다. 골프가 일찍 끝나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여보, 벌써 왔어? 지혜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비가 와서 일찍 끝났어. 어머니는? 침실에서 주무세요. 제가 집 정리 좀 해드리고 있었어요. 민호는 아내의 성의에 고마워하며 수고했어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역력했습니다. 계획이 중간에 중단된 것이 불만스러운 듯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옥수는 여전히 이상한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이거 누가 만들었어? 하고 묻거나 반찬을 먹고는 이 맛 처음 먹어보네? 하며 신기해했습니다. 민호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지혜는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 듯 했습니다. 계속해서 시계를 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마친 후 지혜가 갑자기 어머니, 제가 내일부터 매일 와서 돌봐드릴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옥순이 왜? 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데 하고 반응하자 지혜는 어머니, 혼자서는 위험해요. 가스불도 그렇고 약도 제때 드셔야 하고 하며 설득했습니다. 민호도 엄마, 지혜 말이 맞아요. 이제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요 하고 동조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옥수는 오늘 녹음한 내용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지혜의 전화통화, 혼잣말들이 모두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유 원장 위조와 도장 절도에 관한 내용들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 같았습니다. 옥수는 서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아, 이모야. 공증사무소 알아봤니? 네, 이모. 찾았어요. 그런데 정말 급한 일인가요? 목소리가 심각해 보여요. 응, 정말 급해. 그리고 서윤아,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다음 주에 만나면 자세히 얘기할게. 네, 이모.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끄는 옥수는 책상에 앉아 새로운 유언장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진짜 의지를 담은 유언장이었습니다. 민호와 지혜가 보여준 모습들을 고려해서 재산의 배분을 완전히 다르게 계획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올 거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옥수는 펜을 들고 또렷한 글씨로 유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40년간 교육자로 살아온 사람의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옥수는 지혜가 가져간 도장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세웠습니다. 내일 당장 은행에 가서 도장을 새로 만들고 기존 도장은 무효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혜의 계획을 무산시킬 완벽한 준비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옥수는 일찍 일어나 은행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서려는 순간 현관에서 넘어져 쓰러지는 연기를 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마침 지나가다가 발견했습니다. 어머, 옥순 씨, 괜찮으세요? 옥수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어지러워요. 일어날 수가 없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는 급하게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연락을 받은 민호는 회사 일을 제쳐두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지혜도 함께 왔는데 두 사람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떻습니까? 민호가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외상은 없으시고 혈압이나 혈당 수치도 정상입니다. 다만 환자분께서 계속 어지럽다고 하시네요. 옥수는 병상에 누워서 약한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이제 정말 늙었나 봐 하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가 바뀌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새로운 의사는 지난번 치매 진단을 내린 의사가 아니라 신경과 전문의였습니다. 그는 옥순의 상태를 자세히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 제 손가락을 따라서 눈동자를 움직여 보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옥수는 완벽하게 지시를 따랐습니다. 반사 반응 검사, 균형 감각 검사, 인지 능력 검사까지 모든 검사에서 정상 수치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어머님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지난주에 중등도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치매요? 그런 징후는 없는데요? 모든 검사 수치가 정상이고 인지 능력도 또렷하십니다. 민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옥순을 쳐다봤습니다. 그럴 리가. 분명히 지난주에는 의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물론 치매 증상이 날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정도로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걸 보면 재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혜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분명히 지난주에는 계산도 못하시고 시계도 제대로 못 그리셨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상태로는 치매 증상을 찾기 어렵네요. 병원에서 나온 후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민호는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며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옥수는 여전히 약한 척하며 응, 좀 나아진 것 같아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지혜는 옥순을 침실로 모셨습니다. 어머니, 푹 쉬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옥순이 침실로 들어간 후 민호와 지혜는 거실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하지 않아?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요? 의사 말로는 치매 징후가 없다는데. 그럼 지난주 검사는 뭐였지? 지혜는 당황하며 의사마다 진단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오늘 컨디션이 좋았을 수도 있고요. 하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머니의 행동들을 다시 생각해 보니 뭔가 부자연스러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극단적이고 과장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옥순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옥순은 평소보다 훨씬 정상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실수하는 모습도 없고 대화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이 많이 나아지신 것 같아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응, 병원에 다녀오니까 좀 나아진 것 같아. 그런데 엄마, 지난주에는 정말 많이 힘들어 보이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좋아지는 게 가능한가요? 옥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어떨 때는 머리가 맑고 어떨 때는 흐릿하고 그래. 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치매는 원래 그런 거예요.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죠. 하지만 민호는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혹시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하신 건 아니에요? 순간 옥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혜도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 소리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옥순이 화를 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계속 추궁했습니다. 엄마, 저도 어머니 아들이에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지난주 행동들이 너무 과장되었어요. 옥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어미도 버리는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내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내 새끼가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있어. 민호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죄책감과 의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옥수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컸구나. 어미가 힘들어하는데 의심부터 하고. 지혜가 재빨리 개입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무 걱정되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야. 쟤는 이미 나를 포기했어.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잖아.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걸 알아요?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너희들이 무슨 말하는지 다 들었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와 지혜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옥수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치매에 걸렸든 안 걸렸든 너희들은 이미 나를 버릴 생각하고 있었잖아. 요양원 얘기, 유산 정리 얘기 다 들었어. 민호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건 변명하지 마. 40년 동안 너를 키웠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이야? 민호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지자마자 요양원을 생각했고 유산 정리를 고민했습니다. 어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옥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너희들 마음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효도하는 아들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로 불안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들의 대화를 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계획들이 모두 노출된 것 같았습니다.
옥수는 홀로 침실에서 오늘의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민호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데 성공했고 지혜를 당황시키는 것도 성공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되는구나. 옥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내일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조카 서윤이 오기로 한 날이었고 그동안 계획해온 반격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였습니다. 오전 10시쯤 서윤이 찾아왔습니다. 30세의 서윤은 옥순의 남동생 딸로 어려서부터 이모를 많이 따랐습니다. 시골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어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늘 이모를 걱정하고 챙겨주는 착한 조카딸이었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서윤이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옥수는 서윤을 반갑게 맞으며 우리 서윤이 왔구나. 고마워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윤은 이모의 모습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전화 통화에서 심각한 목소리를 들어서 많이 아프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이모, 목소리가 심각하셔서 많이 걱정했는데 괜찮으세요? 옥수는 서윤을 거실에 앉히고 찬찬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이모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그랬어. 좀 복잡한 일이야. 옥수는 지난 몇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서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민호와 지혜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유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자신이 치매 연기를 하게 된 경위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서윤은 이모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모, 정말이에요? 민호 오빠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응, 다 녹음해뒀어. 옥수는 녹음기를 꺼내 서윤에게 들려줬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민호와 지혜의 대화를 들은 서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특히 지혜가 판단 능력 없잖아요. 이제 사람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화가 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모,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옥순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증사무소가 필요한 거야.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해야 해.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모, 제가 알아본 공증사무소 연락처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모 혼자 가시기보다는 제가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서윤아. 정말 고마워. 오후에 두 사람은 함께 공증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공증사무소는 깔끔하고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신중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변호사가 정중하게 물어봤습니다. 옥수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싶어요. 옥수는 준비해온 녹음 파일들을 변호사에게 들려줬습니다. 민호와 지혜의 대화, 지혜가 친구에게 한 전화 통화, 집에서 서류를 뒤지며 한 혼잣말들까지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변호사는 녹음 파일들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유산방어뿐 아니라 역으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소요? 네, 유언장 위조 시도, 도장 절도, 정신적 학대 등 여러 혐의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녹음 파일들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서윤이 이모, 정말 고소하실 건가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옥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은 고소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어. 일단 내 재산부터 지키고 싶어.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럼 우선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시고
기존 유언장은 공식적으로 폐기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 녹음 파일들을 법적 증거로 보관하겠습니다. 옥수는 기존 유언장을 폐기하고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유언장의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로운 유언장에는 옥순의 재산을 서윤과 지역 봉사센터에 반씩 기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에게는 최소한의 몫만 남겨두었습니다. 이모,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서윤이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응, 내 마음이야. 진짜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이제 알겠어. 유언장 작성을 마친 후 변호사는 추가적인 조치들을 제안했습니다. 도장도 새로 만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존 도장이 도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은행에도 신고해서 기존 도장은 무효 처리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 상황을 다른 가족분들에게도 알려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증인이 많을수록 안전합니다. 옥순과 서윤은 공증사무소에서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서윤은 이모의 손을 잡으며 이모, 제가 앞으로도 자주 와서 돌봐드릴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서윤아. 내가 있어서 이모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저녁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서윤은 이모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모, 민호 오빠한테는 언제 말씀하실 거예요? 아직은 아니야. 좀 더 지켜본 다음에 결정할게. 혹시 민호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잖아. 저녁을 먹는 동안 서윤은 이모에게 다양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모, 혹시 무서우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바로 달려올게요. 알았어. 그리고 서윤아, 이 일은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민호한테는 절대로. 네, 이모. 걱정 마세요. 밤이 되어 서윤이 돌아간 후 옥수는 홀로 앉아 오늘의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유언장 작성, 법적 보호장치 마련, 그리고 무엇보다 서윤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확보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옥수는 서랍에서 수첩을 꺼내 오늘 날짜 아래에 적었습니다. 반격 준비 완료. 새로운 유언장 작성. 서윤과 연대. 이제 진짜 시작.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어적인 자세였다면 이제부터는 공격적으로 나갈 차례였습니다. 민호와 지혜가 보여준 진짜 모습을 폭로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시작한 일이야. 이제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 옥수는 조용히 혼잣말을 하며 내일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옥수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아이고, 가슴이 아파하고 신음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마침 방문했다가 이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옥순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옥수는 힘들어하는 척하며 요즘 가슴이 자꾸 아프고 숨도 차고 그래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는 걱정이 되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 씨, 어머니가 가슴 아프다고 하시는데 병원에 좀 모셔가세요. 민호는 급하게 회사를 나와 어머니를 병원에 모셨습니다. 하지만 각종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옥수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엄마, 무슨 소리세요? 검사 결과 다 정상이라고 했잖아요. 아니야, 내가 느끼는 거야. 요즘 자꾸 내 아버지 꿈을 꿔. 아마 부르는 것 같아. 민호는 어머니의 말에 불안해졌습니다.
최근 어머니가 자신을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본 것도 신경 쓰였고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도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옥수는 민호와 지혜를 불러 앉혔습니다.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지혜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장례식 간소하게 치러. 그리고 유언장도 새로 정리했으니까 알아둬. 민호는 깜짝 놀라며 엄마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아. 지혜는 재빨리 어머니 유언장을 새로 쓰셨다고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응, 지난주에 공증사무소에 가서 새로 작성했어. 지혜와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유언장이 이미 무효가 된 것입니다. 어머니, 그럼 예전 유언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폐기했지. 새로 쓴 게 유효한 거야. 민호가 엄마, 새 유언장에는 뭐라고 쓰셨어요? 하고 물어보자 옥수는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민호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유언장을 새로 썼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야? 생각해봐요. 어머니가 우리 대화를 다 들었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우리한테 불리하게 썼을 거예요. 민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어머니 상태를 보니까 정말 아프신 것 같지 않아요? 혹시 정말 무슨 일이 생기면. 이틀 후 옥수는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서윤이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자 직접 집으로 왔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서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옥순이 침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모, 이모. 서윤이 급하게 옥순을 흔들었습니다. 옥순은 천천히 눈을 뜨며 서윤아. 이모가 이제 정말 힘들다 하고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은 즉시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민호와 지혜도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탈수와 영양실조 증상이 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식사를 하지 않으신 것 같네요 라고 진단했습니다. 옥수는 병상에 누워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제 정말 가는 것 같아. 유언장 공개하자. 민호는 엄마 무슨 소리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시간이 없어. 변호사 불러. 서윤이 옥순이 미리 연락처를 알려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는 30분 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실에는 옥순, 민호, 지혜, 서윤, 그리고 변호사가 모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고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정옥수님의 최종 유언장을 지금 낭독하겠습니다. 이전에 작성된 모든 유언은 무효화되었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민호도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옥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현금 및 예금의 50%는 조카 이서윤에게 상속합니다. 서윤은 깜짝 놀라며 이모, 이건 너무 많아요 라고 말했지만 옥수는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둘째, 현금 및 예금의 30%는 지역사회봉사센터에 기부합니다. 셋째, 부동산인 현 거주지는 이서윤에게 상속하되 향후 사회봉사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민호와 지혜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넷째, 아들 장민호에게는 현금 10%와 개인 소지품을 상속합니다. 단, 이는 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교훈의 의미입니다. 민호는 엄마, 이게 무슨 하려 했지만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다섯째,
며느리 서지혜에게는 아무것도 상속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녹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준비해온 녹음기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혜가 친구에게 한 전화 통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치매 판정이 확실해야 효력이 있어. 의사 하나 내가 소개시켜 줄게. 그 다음에는 민호와 지혜가 요양원에 대해 나눈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유산 정리 안 하면 어머니 돌아가신 후 골치 아파요. 치매잖아요. 판단 능력 없잖아요. 지혜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민고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가 집에서 혼자 중얼거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사람도 아니야, 정말. 녹음이 끝나자 병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혜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이건 도청이에요. 불법이라고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본인의 집에서 본인이 녹음한 것이므로 합법입니다. 오히려 유언장 위조 시도와 도장 절도 등이 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엄마, 정말 미안해요라고 말했지만 옥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너희들이 원하던 대로 됐잖아. 내가 없어지면 되는 거니까. 지혜는 화를 참지 못하고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냥 걱정해서 그런 거였는데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지혜 씨, 지금 상황을 보세요. 이모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는 모든 서류를 정리하며 유언장 공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정에서 다투실 수 있지만 이 녹음 자료들로 보아 승소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호와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지혜가 이제 어떡하지?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라고 한탄했지만 민호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병실에 남은 옥수는 서윤의 손을 잡으며 서윤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이모, 이제 편하게 쉬세요. 제가 다 돌봐드릴게요. 옥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옥수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녀의 몸은 처음부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탈수와 영양실조도 며칠간 일부러 식사를 거른 연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마지막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이제 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윤이 이모를 돌보기 위해 아예 이사를 와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시골 학교에서 서울 근교학교로 정근을 신청해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아침 8시 서윤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모,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 나가실까요? 옥수는 베란다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래, 좋지. 우리 서윤이가 있어서 매일이 즐거워. 마당에는 서윤이 새로 가꾼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상추, 깻잎, 토마토 등을 심어놓고 매일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옥순도 가끔 나가서 함께 물을 주거나 잡초를 뽑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모, 이 토마토 보세요. 벌써 이렇게 커졌어요. 서윤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정말 농사 잘해. 내 할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진심으로 이모를 모시고 있었고 옥순도 조카딸에게서 진짜 가족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옥순은 동네 사회복지센터에 나갔습니다. 유언장에 따라 기부한 돈으로 센터에서는
독거노인 도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옥순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옥순 선생님, 오늘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센터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옥순은 40년간의 교육 경험을 살려 센터에서 어르신들에게 글쓰기와 독서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치매 연기를 하면서도 잃지 않았던 지적 능력을 이제 더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편지 쓰기를 배워볼까요? 자녀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편지 말이에요. 옥순이 어르신들에게 말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선생님, 저는 글을 잘 못 써서 하고 말하자 옥순은 다정하게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배워보세요라고 격려했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수는 민호와 마주쳤습니다. 민호는 한 달 만에 처음 어머니 집 근처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엄마.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옥수는 잠시 멈춰서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왜 왔니?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민호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나서야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혜와도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지혜는 유산을 받지 못한 것에 분노하며 민고를 계속 원망했고 결국 두 사람은 별거 상태가 되었습니다.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옥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있었지만 동시에 40년간 키운 아들에 대한 모정도 있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실망했을 뿐이야. 엄마. 하지만 이제 우리 관계는 예전 같을 수 없어. 너도 알잖아. 내가 보여준 모습들을.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엄마, 저 다시 노력해 볼게요. 진짜 아들 노릇 제대로 해볼게요. 옥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민호야, 조건이 있어. 지혜하고는 확실히 정리해. 그리고 앞으로는 내 재산이나 유산 얘기는 꺼내지 마. 그냥 순수하게 어머니로서의 나만 보고 와. 네, 엄마. 약속드릴게요. 그리고 서윤이한테도 사과해. 그 애가 얼마나 놀랐을지 생각해봐. 민호는 집에 들어가 서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서윤아, 삼촌이 정말 잘못했다. 미안해. 서윤은 처음에는 차갑게 대했지만 민호의 진심을 느끼고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삼촌, 앞으로는 정말 이모 잘 모셔드려야 해요. 알았어. 고마워, 서윤아. 내가 이모 돌봐줘서.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색했지만 조금씩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와 서윤에게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후회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저 회사 그만두고 작은 사업 시작하려고 해요. 지혜 없이 혼자서요. 그래. 뭘 할 건데? 동네에서 작은 카페 운영하려고 해요. 어르신들이 편하게 오실 수 있는 그런 곳으로요. 옥수는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혜가 이혼 서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속상해요. 저희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었나요? 옥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혜야, 너희들이 한 말과 행동을 생각해봐.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잖아. 그건 걱정되어서 그런 거였어요. 아니야.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어봐. 거기에 나에 대한 걱정이 있었니? 온통 돈과 재산 얘기뿐이었잖아.
지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관심사는 처음부터 유산이었습니다. 지혜야,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그게 서로에게 좋을 거야. 지혜는 결국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어머니와 서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서윤아, 앞으로 저 혼자 살면서 진짜 사람다운 삶을 살아보려고 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잘못 살았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약속대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가끔 어머니와 서윤도 카페에 들러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옥수는 이제 완전히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아침에는 서윤과 함께 산책을 하고 오전에는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집에서 독서를 하거나 서윤과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저녁 옥수는 베란다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모른 척하면 세상이 다 보이지. 사람의 진짜 마음도 진짜 모습도. 이제야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겠다. 서윤이 따뜻한 차를 가져와 이모 옆에 앉았습니다. 이모, 뭐 쓰세요? 그냥 일기 써. 요즘 참 행복해서 기록해 두려고. 저도 이모랑 살게 되어서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작은 감들이 열리기 시작했고 서윤이 가꾼 텃밭에는 싱그러운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이제 진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돈이나 유산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사람들이 만든 따뜻한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옥순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하고 지혜로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사랑받고 있었으니까요. 옥수는 마지막으로 일기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이제야 진짜 집다운 집에서 살고 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댓글로 따뜻한 이야기 함께 나눠요.